아까 피청구인 측에서 을 127호증의 이의를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 사진. 예. 저 사진은 칼라 복사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칼라 복사인데 저게 어디서 출처가 어디예요? 우리 을제 127호증의 이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27호증의 이의는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거고, 네. 흑백으로 뭐 복사한 거를 또 복사하고 이렇게 된 거고, 거기 지금 저 화면에 띄어져 있는 저 문서는 캡처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디서 나온 건가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제 이 박선원 의원실에서 제공했다라는 그거를 캡처한 네, 캡처를 해서 네. 이 부분은 자른 것이고요. 사실 이것은 제가 그 나중에 그러니까 그 홍장원에 대한 증인 신문 이후에 이 사진 파일만 다시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이 파일 자체도 흐릿해서 이 지금 사진을 출력한 것보다는 훨씬 더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는 기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청구인 측에서 저 원본이 있나요? 최초에 저기 박선원 의원실에서 제시했다는 그 원본. 저희가 알기로는 저렇습니다. 저 부분이 박선원 의원이 그날 정보위 설명회 하던 날 그 여기 우리 사건에도 나온 그 김병주 TV 네. 김병주 의원하고 같이 저 곽종근 뭐 이진우 인터뷰하러 가서 그날 그래서 여기 정보위 참석을 할 수 없어서 김병기 의원이 대신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선원 의원이 그 며칠 뒤에 홍장원 차장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내가 간사한테 그날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듣고 저 메모를 홍 차장이 가지고 있던 메모를 박 의원이 카메라로 찍어서 폰으로 카메라에 담겨 있던 사진본이라고 알고 원본을 아직도 그러면 홍 차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데 거예요? 저 버전하고 지금 수사기관에 제출된 버전하고 같은 문서로는 보이는데 뭐 삭제된 부분이 그렇죠. 있고 하니까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갖고 계시지 않군요. 네, 저희 사진만 폰에 다져 있는 사진만 가지고. 그러면 피청구인 측에서 그 아까 제시한 사진하고 을제 127호증의 이의하고는 똑같지가 않아요. 그건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것이니까 그거를 네, 증거로 제출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게 칼라 복사가 돼 있어서 더 명확한데 원본이 없다면 네네, 추가로 가장 제출하도록- 원본에 가까운 것 같은데. 네,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증인. 2024년 3월 말에 삼청동 안가에서 5명이 만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국정원장인 증인,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그리고 당시 경호처장인 김용현, 방첩사령관 여인영 그렇게 만났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왜 들어갑니까? 누가 불렀어요? 그건 뭐 조직을 대통령께서 하셨으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증인은 대통령 연락을 받고 참석을 한 건가요? 뭐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시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군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나라 걱정을 하시고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 수 있겠냐라고 많이 걱정하셨던 건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단어인 그 비상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비상이라는 말을 들은 네, 기억이 비상이나 조치나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 당시에 신원식 장관은 반대를 했죠. 저는 그래서 나라 걱정을 하시는 대통령께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쌓아왔던 신원식 장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무슨 반대라는 표현을 썼던 거는 기억 못합니다. 예.
증인은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들, 계속 남아있을 성과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취지는 좀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네요. 제가 완곡하게. 반대할 목적어가 네. 없었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이 나면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미 신원식 안보실장도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 그때 비상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만찬이 끝나고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장 김용현과 여인영을 데리고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어떤 비상 조치나 군에서 나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반드시 내 뜻을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김용현 그 경호처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그 증인은 이제 그날 모임 이후에 그 이러한 그 대통령이 언급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거나 반대한다. 뭐 이런 취지의 의사를 전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3월 하순인데 그 모임 이후에는 뭐 그런 모임이 다시 없었고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경호처장이 아닙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 후속 모임 저녁을 가진 것도 사실은 비상계엄 이후에 저는 알게 됐고 계속 몰랐고 저한테 다시 무슨 비상조치라든지 비상계엄이라든지 하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대를 뭐 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증인은 국정원장이시니까 매주 대통령께 보고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빠짐없이 매주에 한 번씩 합니다. 그 보고를 할 때 혹시 그런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었습니까? 비상조치나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가 오간 적 없었습니다. 예. 그 신원식 장관은 이제 그 모임이 2024년 3월에 있었는데 그 2024년 9월에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이 돼요. 그런데 이제 증인은 그 당시에 하여튼 뭐 반대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정원장으로 계셨던 거죠. 예. 그 여인영 사령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월 말 삼청동 안가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나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을 말렸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했기에 그분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말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그 3월 모임 때 그 대통령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특별히 뭐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인홍 사령관은 어떤 방첩사를 이제 그 원복시켜서 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들 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제가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 12월 3일 날 이제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그 대통령실에 이제 그 갔을 때 이제 그 가는 경위부터 좀 제가 여쭤볼게요. 그 12월 3일 20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어디세요라고 하니까 증인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네.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 라고 하니까 증인이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와 송별 만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나요? 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예, 들어오라는 얘기 안 했고.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시 5분에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희구 이분이 증인에게 전화를 했죠.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전화를 해서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증인이 내곡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강희구 부속실장이 지금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증인은 대통령실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금 이상한 거는 그날 한덕수 총리의 경우를 보면 8시 20시경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대통령실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덕수 총리가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시 54분에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집입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용산 집무실로 바로 올 수 있습니까? 차표는 됩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출발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 또 통일부 장관 김영호 장관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전화 받은 게 조금 다릅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서 식사를 마치고 휴대폰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여러 번 와 있었는데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여러 번 전화를 했더라.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바로 용산으로 가능한 한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영호 장관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통령이 수행실장에게 물어보고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영호 장관은 아마 부속실에서 먼저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대통령이 전화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연락을 어떻게 받았냐면 6시 11분경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금 어디냐라고 묻기에 울산에서 김장 행사하고 회의하다가 서울 가는 길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몇 시쯤 도착하냐 라고 하니까 8시 넘어서 도착한다 라고 하니까 도착하는 대로 바로 용산으로 들어오라 고 얘기를 했고 8시경에 역시 강희구 부속실장이 전화를 해서 용산으로 바로 들어오라고 해서 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다른 분들은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부속실에서 전화를 하거나 증인만 2번 받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로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제 기억에 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이 대통령실에 들어갔을 때 집무실에 여러 사람이 있었죠. 네, 원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 대통령이 있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있었고 네, 김용현 국방장관이 있었고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거잖아요. 네, 다 걱정들 하고 반대하고 걱정하고 했습니다. 증인도 반대했잖아요.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네. 저는 반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서 언론 보도에서 제가 우려 표시를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려의 표시를 했죠.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증인이 발언한 게 그 전부입니까? 그 아니면 제 말은 대통령하고 독대한 적이 있느냐? 죄송합니다. 그 독대한 적은 없고요. 네. 그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얘기를 한 것이지만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을 뵈러 들어갈 때 쫓아 들어가서 저도 한 말씀 하지 않으시도록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건 그 다음 나중 얘기예요. 예, 그건 최상목 부총리는 늦게 반이죠. 왔으니까. 네. 예, 그 나중 얘기거든요. 독대를 해서 무슨 말씀을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없고 최상목 부총리가 들어가실 때 제가 증인도 쫓아 같이 들어갔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쫓아 들어가서 역시 반대. 네. 그건 뭐 반대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려. 하시지 말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증인은